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의 클래식 2부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피아니스트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실력파 피아니스트입니다. 2013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1위와 박성룡 영재특별상을 받았고 2018년 스페인 하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와 실력 최고 연주상, 스페인 음악 최고 연주상, 2019년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많은 콩쿠르에서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공연이 있어서 한국에 귀국을 해서 저희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김홍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피아니스트 김홍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차 때문에 조금 힘드시죠? 네.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이죠. 네. 한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도착했고요. 네. 지금 한 4,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좀 시차 때문에 조금 지금 졸린 시간이시죠? 네. 어제도 잠을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예, 미리 이제 좀 깔아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연주를 보여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공연 때문에 귀국하셨나요?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네. 9월 4일 네. 저녁 7시 반 네. 강원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튀르키예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연은 대관령 음악제 4색 콘서트 기획으로 열리는 건데 네. 지난 2021년에 이제 처음 시도한 그런 기획 공연이라고 하고요. 어떤 장르와 장르의 콜라보로 이색적인 공연을 선보이는데 이번에는 한국과 튀르키예 문화 수교 그런 기념으로 이제 제가 또 영광스럽게 협연하게 되었습니다. 좀 민간 외교관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또 10월 달에도 오시잖아요. 네, 10월에는 이제 예. 10월 24일 금호와토울 연세 홀에서 네. 제가 올해 특별히 애정을 갖고 다루고 있는 작곡가 세르게이 리아프노프의 작품으로 이제 연주를 가지게 될 건데요. 그때 프란츠 리스트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작곡한 초절개교 연습곡 작품 번호 11번을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0월 24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아주 또 환상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선생님. 포스터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피아니스트 김홍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언학교와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독일 미넨 국립음대 마스터와 마이스터 클래스에 독일 민스터음대 콘서트 엑자멘을 졸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를 비롯해 스위스 제네바 국제음악 콩쿠르, 스위스 게자한다 콩쿠르, 독일 슈베르트 국제 콩쿠르, 중국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 많은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했습니다. 2024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에서 제주 교향악단과 협연했고요. 예술의 전당 토요 콘서트와 11시 콘서트에서 연주했습니다. 성남시향, 군산시향, 목포시향, 창원시향, 디토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한 피아니스트 김홍기는 금호와토울 아름다운 목요일 시리즈, 평창 대관여음악제 강원 4개 시리즈,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축제, 현대카드, 손민수 큐레이티드 시리즈 등 독주 무대에서 연주했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피아니스트 김홍기의 라이브 연주 들려드릴 거고요. 클래식 음악과 함께한 인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아름다운 목요일을 작년 라마니노프 연주를 하셨네요. 네. 라마니노프 좋아합니까? 라마니노프 아마 많은 피아니스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일 거라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24개 전주곡을 전국 연주를 마쳤는데요. 올해 탐구대상은 어떤 작곡가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서거 100주년을 맞은 작곡가인데요. 예. 세르게이 리아프노프 이름이 많이 생소하고 저도 이전에는 잘 몰랐던 작곡가인데요. 네. 이제
요새는 제가 이제 저만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신념이 담긴 프로그램을 선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또 기념할 수 있는 작곡가를 이렇게 찾다가 그 예전부터 많이 애정을 갖고 있던 곡이라 그 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생소한 작곡가를 또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더 풍요롭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마다 그 작곡가 탐구 대상이 바뀌는 겁니까? 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라마니노프의 그 탄생과 서거 그 주년이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라마니노프를 이제 탐구하게 되었는데 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새로운 음악을 배워나갈 그 어떤 동기부여가 사실은 잘 안 돼요. 그 뭐 이제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저를 억지로 뭐 새로운 곡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이제 동기부여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작곡가들, 저도 미처 몰랐던 작곡가나 혹은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해보고 싶은 그런 작곡가들을 선정해서 이제 스스로 탐구하는 그런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뭐 유럽 전역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과 또 아시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연주를 했고요. 와,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에서도 연주를 하셨네요. 아, 예, 그야말로 뭐 인터내셔널입니다. 예. 그 약간 저도 좀 오해를 많이 받는 편인데 거기에 나가서도 저희가 이질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저희가 또 그렇습니다. 약간 그 어디 가나 적응 잘하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자, 남미 연주 좀 신선한데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계기로 가게 되신 건가요? 아, 그 이 브라질을 갔었던 그 때가 그 하엔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나서 그 부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아, 연주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는 그 리우데자네이루를 가게 되었는데 그 아주 큰 예수상이 있는 도시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는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콘서트 매니저 분께서 절대 밤에 혼자 밖에 나가지 말라고 왜요?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혼자 웬만해서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래도 언제 다시 올 수 없는 도시라고 생각이 궁금하죠. 들어서 그렇죠. 네, 예. 혼자 예수상도 보러 갔다 오고 네. 밤에는 이제 또 저녁 먹으러 나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혹시 뭐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그 우려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네,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그 위험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게 그 콘서트홀이 있었던 곳에 바로 옆에 숙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는 이제 전혀 그 제가 밖을 혼자 돌아다닐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홀이 있던 그 바로 뒷 건너편에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바로 연주회장 뒤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서 아 이런 이유에서 이제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아니, 했습니다. 선생님 연주 전에 좀 조심하셔야지.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십니까? 아 그래도 아쉽잖아요 또.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네. 네, 그, 그 연주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궁금합니다. 그 브라질 청중들이 네. 생각보다 그 굉장히 열광적이어서 막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립박수를 쳐주시고 네. 저도 그 이 클래식 음악이 아무래도 어떤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네 청중들이 뜨겁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네. 와, 이 라틴 음악을 뛰어넘는 또 클래식 퍼포먼스를 보여주셨군요. 6612 쓰시는 분 10월에 금화스톨 연세 직관하러 꼭 가겠습니다. 지구촌을 종횡무진하는 피아니스트 김홍기님 브라질 경험담 재미있습니다. 아,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풀어주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금화톨에서 연세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예, 그때 치셨던 곡은 어떤 곡이에요? 그 브라질에서는 제가 아마 쇼팽을 주로 연주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네,
그 후반부에 아마 쇼팽의 연습곡 그 12개 연습곡 작품 번호 25호를 연주했었는데 그 곡이 특히 이제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연주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네, 그 올해 사실 서거 100주년을 맞은 작곡가가 또 여러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인 부조니의 작품을 연주할 건데 네. 이제 원곡은 이제 바흐가 오르간을 위해 작곡한 코랄 전주곡에서 주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라고 하는 그 바흐 작품 번호 639번의 코랄 전주곡을 연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이동하시는 동안 제가 소개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면서 피아니스트고 지휘자의 또 교사, 작가로도 활동했던 부조니는 바흐의 작품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했습니다. 1894년 부조니의 피아노를 위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베를린에 첫 출판됐는데요. 이 작업은 바흐 부조니 에디션으로 이어졌고 30년에 걸쳐서 7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르간을 위한 바흐의 코랄 전주곡의 부조니 편곡 버전을 오늘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부조니가 편곡한 바흐 코랄 전주곡 바흐 작품 번호 639 주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 피아니스트 김홍기가 연주합니다. 부조니가 편곡한 바흐 코랄 전주곡 바흐 작품으로 639 주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 피아니스트 김홍기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송민님, 와 브라보, 맑고 깨끗하면서도 차분해요 보내주셨습니다. 김윤서님, 오 브라보, 아름답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수요 초대서 오늘 모신 초대 손님 피아니스트 김홍기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폴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연주곡을 부조니가 편곡한 바이의 곡으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라디오라는 어떤 성격이 그 조금은 이제 차분한 곡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조니가 편곡한 이 바흐의 코랄 전주곡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이제 그 중에 한 곡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 라디오의 특성상 이 차분함을 이해하시는군요. 네. 예. 근데 제가 아마 진행자 중에 가장 차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곡은 차분한 곡이 아니죠. 다음 곡은 조금 웅장한 곡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아, 또 이렇게 상반되는 작품을 네. 가져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김홍기에게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그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거는 피아노 연주를 통해 이게 제 자신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요새 잘 치는 피아니스트들 너무 많고 그 많은 수많은 피아니스트들 중에 과연 내가 연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홍기에게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인간 김홍기가 궁금한데요. 평소 성격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뭐 취미나 또 이게 좋아하는 특히나 피아노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아, 이것도 참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습니까? 그 취미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네. 뭔가 하나를 꾸준히 잘 못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막 이렇게 몰두하다가도 흥미가 없어지면 금방 이렇게 다시 뒤도 이게 뭐라 그러죠? 다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약간 이런 성격이라 그래도 독일에 있을 동안에는 산책을 많이 하기도 했고 날씨 좋을 때는 등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미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요. 예. 등산이요? 네. 이게 체력 관리도 평소에 좀 하십니까? 그 이제 등산을 체력 관리로 하기보다는 이제 잡생각을 비우러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걷고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그 잡생각이 많이 사라지고 그 머리가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뭔가 이 하나를 하면 꾸준히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못한다고 하시니까 좀 의외네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네. 여러 곡들을 이렇게 아, 동시에. 네, 공부하는 편이에요. 한 곡만 막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럼 레파토리가 많으시겠네요. 이제 네,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럽습니다. 한 곡만 꾸준히 해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시에 여러 곡을 진행할 수 있는 네, 멀티플레이어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한 곡을 열심히 몰두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결과물이 좋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또 그걸 잘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 부전히 집중해서 치시는 거 보니까 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3693님 브라보. 부산에는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운전하면서 탐복하며 듣고 잠시 차를 세워 문자 보냅니다. 피아니스트 김홍기 선생님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희 청취자 애청자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중간에 주차를 하고 듣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중간에 또 이제 끄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많거든요. 자, 오늘 또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3694님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김윤서님, 부조니 편곡 작품들은 원곡의 음표가 많이 더해져서 복잡한 선율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들려주신 곡은 깨끗하고 울림 풍부한 아름다움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해석을 너무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라이브를 할 때마다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네요. 이게 참 저는 이게 라디오로 어떻게 송출 나가는지 잘 모르니까 네. 이제 제 소리만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참 감사드리네요. 그 저희가 무대에서 연주하면 네. 솔직히 관객들과의 피드백은 거기서 박수를 치는 것, 네.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 외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라디오의 장점은 연주를 한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보내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배우는 부분도 있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느끼게 되면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다 캡처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네요. 네. 5살에 피아노를 시작했고 또 7살에 공개 연주 데뷔를 했는데 자, 이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음악을 하십니까? 아니요, 부모님은 이제 음악 하시지는 않고 네. 이제 아버지께서 그냥 음악을 좋아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그 5살에 피아노를 시작한 거면은 그 부모님께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네요. 아, 당시에 그 집에 전자 키보드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따로 교육을 받지 않고 막 이렇게 혼자 하니까. 누르는 걸 보고 이제 오. 아버지께서 재능이 있나 보다 하고는 이제 시키셨다고 해요. 아니 좀 아버지께서 좀 재능을 알아보고 이렇게 기쁘게 해줬대야지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섭섭하시면 어떡합니까? 방송 들으실 텐데. 아이, 그러게요. 예,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저를 이제 지금까지 피아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예, 제가 엎드려서 이끌어냈습니다. 자, 예원학교를 진학을 했고요. 예원학교 재학 중에 음악적으로 크게 성숙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 이때 제가 예. 그 작곡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와우. 했었는데요. 예. 네. 그 당시에 이 작곡 공부하면서 그 알게 모르게 이제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화성학이나 어떤 곡을 분석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매주 이제 선생님께 가서 레슨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을 쓰는 입장이 또 되어 보니까 이제 쓰여진 작품을 볼 때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야, 그 예원 재학 시절에 한예종 영재교육원에서도 그럼 작곡 공부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이제 예비학교 과정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작곡 공부를 했었죠. 작곡 공부를 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가요? 당시에는 제가 너무 시간에 쫓겨서 네. 사실 그렇잖아요. 피아노도 해야 되고 작곡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뭐 숙제도 이만큼 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잘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아, 이거는 이래야만 해라는 것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 저만의 주관이 생겼을 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당시 작곡을 공부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부럽습니다. 와, 이 정말 멀티가 가능하시네요. 피아노 연습도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그리고 피아노 연주와 또 작곡도 동시에. 그럼 지국 씨 작곡한 작품도 좀 있나요? 네, 그 당시에 네. 약간 그 UAG 스타일로 작곡했던 아,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 가든이나 유키 구라모토 스타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와. 이제 사람들에겐 부끄러워서 잘 들려주지 않았고요. 네. 언젠가 아, 기회가 있다면 네. 제가 이 정보를 좀 미리 알았으면 요청을 드렸을 텐데. 약간 앙드레간형 느낌도 살짝 나는데요. 아, 앙드레 홍기 약간 이렇게. 와, 나중에 작곡하신 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자, 서울예고 한예종 재학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음, 이게 참 좋게 말하면은 이제 자기 주관이 강한 그런 학생이었고, 네.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조금 천방지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막 지금도 이제 계속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실기곡 이런 것 연습 잘 안 하고 자꾸 다른 곡을 찾아서 막 제가 흥미 가지는 곡을 막 연습하고 이러니까 실기 등수도 잘 안 나오고 이제 음, 중요한 어떤 연주나 이런 것도 준비가 잘 안 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그 예종은 워낙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네. 20m 앞에 예술의 전당이 있고. 저는 정말 그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연주도 많이 보셨나요? 네, 바로 앞이니까 이제 저녁에 연습하다가 네. 공연 시간 맞춰서 그 뭔가 티켓이 남아 있으면은 그걸 급히 구매해서 들어갔던 경험들이 와, 많이 있어요. 진짜 좋다. 연습하다 연습 잘 안 될 때 그냥 또 공연 볼 수 있고 네, 잘 돼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이브를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곡입니까? 네, 그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세르게이 리아프노프의 12개의 초절기교 연습곡 중에 3번을 연주해 드릴 건데요. 네, 3번은 제목이 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곡에서도 여러 종소리를 모방하는 그런 이제 울림들이 나오고요. 그 아마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어떤 여러 종소리가 특히 교회의 종소리 그런 게 이제 한 번 울리기 시작하면은 온 마을을 다 뒤덮거든요. 그래서 그 종소리가 겹치고 겹쳐서 나중에는 그 종소리로 인해서 웅장한 그런 느낌을 이 곡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라이브 연주를 위해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세르게이 리아프노프의 12개의 초절개교 연습곡은 리스트의 초절개교 연습곡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리스트에 대한 오마주로 작곡이 됐는데요. 리아프노프의 12개의 초절개교 연습곡 작품으로 11은 리스트의 초절개교 연습곡처럼 각 곡에 제목이 있습니다. 또 리스트를 연상시킬 정도의 피아노 테크닉과 음악 스타일이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리스트의 초절개교 연습곡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스트가 사용하지 않은 조로만 작곡했다는 점입니다. 와, 흥미롭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세르게이 리아프노프의 12개의 초절기교 연습곡 작품으로 11 중 3번 카리용 종을 피아니스트 김홍기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세르게이 리아프노프의 12개의 초절격 연습곡 작품으로 11종 3번 카리용 종을 피아니스트 김홍기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러브드님 브라보! 피아노 소리가 맑고 명료하네요. 피아니스트 김홍기 목소리는 아나운서 같으세요. 목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닮은 피아니스트.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와. 김가수님 브라보. 홍기님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보엠님 언제 들어도 최고의 연주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8596님 브라보. 화려하면서도 너무 웅장해요. 정말 종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집안이 콘서트홀로 바뀐 것 같은 기분으로 감상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홍기 잘 기억하겠습니다. 라떼뚜이님 프랑크푸르트 유학 같이 하던 숨어있는 팬입니다. 여전히 너무 좋은 연주 감사해요. 누구십니까? 아, 그러게요. 정말 예.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저한테 DM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도. 예,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름 알려주시면 지금 아이디로 나와 있어서 그렇죠. 예. 라떼뚜이님으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성함이 궁금합니다. 아, 또 같이 유학한다고 하셨으니까 음악가신 것 같은데 네. 궁금합니다. 이경님 와우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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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셨습니다. 조아라님 등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도 느꼈는데 딱 90도로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 올바른 자세의 표본이랄까? 네.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곧다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똑바로 있어도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태가 좋으셔가지고 딱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6880님 가을은 차분하게 익어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일산에서 황학동으로 가고 있는 저는 중국 황학로에서 종소리를 듣고 있는 기분입니다. 김홍기님 쟁소리도 납니다. 야, 종에 이어서 쟁. 아, 어떤 마디에서 쟁소리로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6880님 영감 넘치는 메시지 고맙습니다. 박미정님 브라보 연주 너무 좋아요. 김서영님 브라보 맑은 느낌 좋네요. 문지인님 한낮에서 캄캄한 밤으로 이동한 느낌이에요. 이번 휴가 때 다녀온 밤바다의 물결이 생각납니다. 와, 정말 우리 청취자 애청자분들의 문장력이 와, 어떻게 이 연주를 들으면서 한낮에서 캄캄한 밤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표현하실지 정말 놀랍습니다. 문지인님 나중에 시인으로 등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피아니스트 김홍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년째 지금 계신 거죠? 네. 와, 오래 계셨네요. 자,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콩쿠르에 많이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네. 입상하셨습니다. 에피소드 좀 풀어주세요. 제가 1년에 최소 2개씩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콩쿨 나가려면은 이제 서류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만약에 서류가 통과가 안 되면 나갈 수 없는 건데 다행히 서류 심사가 곧잘 돼서 이제 많은 대회들을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칠 때가 많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칠 때가 많았고요. 그래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많은 그 입상 경력이 생기게 돼서 또 그래도 보람찬 어떤 유학 생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FM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뭔가 좀 저희에서만 풀어드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먼 산 바라보시면서 너무 그 정성만 얘기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어떤 이야기가 많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하실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제가 그 어떤 한 콩쿨에서 네.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도저히 이거를 납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네. 이제 그 결과를 원래 발표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이제 혼자 그냥 건물 밖에서 막 어떻게든 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걸 또 사람들이 봐버렸어요. 그래서는 그때가 좀 나름대로 민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됐는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해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가슴 아픈 스토리 중 하나네요. 네, 예. 그 이제 우리의 기준이 각각 다르잖아요. 네, 연주자로서 심사위원 기준도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세비야이 발사 이제 라르고 알파토툼 델라치타라는 노래를 가지고 콩쿠르는 이제 똑같이 한 30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예선에서 떨어지고 어떤 거는 1등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납득 못할 때가 네, 그다 오늘 나는 너무 잘 불렀는데 잘 쳤는데 그리고 눈앞에 이제 같이 이제 경연하는 사람들의 또 연주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화장실이 아니라 극장 밖에서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아, 그래 나름 그 건물 뒤에서 조용히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는 어디 소문이 참. 났습니까? 당시에는 네. 그런 어떤 해프닝이었죠. 저로서는 왜냐면은 아, 너무 부끄럽고 뭐가 부끄럽습니까? 속상할 수도 있죠, 사람이.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회자됐다라는 거는 아마도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선생님이 정말 잘 그날 연주를 못했다면 네. 그냥 이게 회자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뭐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거를 보고서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아, 공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이거는 이제 정말 뭐 오프 더 레코드 같은 얘기지만 아 좋습니다 이런 거. 그래도 운 좋게 제가 특별상을 받게 돼서 네, 그 시상식 전에 그 대기실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먼저 무대로 입장을 하는 타이밍이라 마주쳤어요. 네. 그래서는 심사위원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몇 분 뒤면 1등 외에는 다 불행해질 거라고 지금 너가 떨어진 거에 대해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어, 말아라. 어차피 콩쿠르라는 건 1등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또 약간 마음이 찔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아 이거 어디 가서 얘기 안 하신 에피소드죠? 뭐 제 주변 사람들이나 알던 이야기인데, 네 방송에선 네, 처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또 진솔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공연도 참 많이 지금 하고 계신데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과도 한 무대 협연하셨네요. 네, 이게 예, 2021년의 일이었는데요. 네, 정말 운이 좋게 그 백건호 선생님과 함께 연주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는 그때 참 너무 영광스럽고 백건호 선생님께서 옆에서 연주하시는 거 바로 보면서 또 영감도 많이 받고 좋은 말씀도 워낙 많이 해주셔서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른 많은 무대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무대 혹시 하나 있을까요? 어, 제가 어떤 콩쿠르를 갔었을 때 그 콩쿠르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그 지역 사회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양로원이라든지 뭐 참가자마다 아마 다른 곳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양로원을 갔었는데 이제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즐겨 듣는 분들이 아니었어서 네. 그때 거기서 연주를 하면서 제가 막 부족한 영어로 막 해설도 곁들이고 그랬었는데 그 어느 한 순간에 이제 청중들이 그 양로원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감상하시는 걸 느끼고 나서는 아, 음악이 가진 힘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고 그때 참 보람차다. 이게 참 보람 있는 일이다. 꼭 잘 갖춰진 무대나 어떤 콘서트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로원의 어떤 뭐 커다란 로비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작은 연주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네요. 울림이 있습니다. 그 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 선생님은 지금 10년째 유럽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또 있다. 또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클래식하는 기초예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대중에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재원에 비해서 이 전달이 그렇게 어, 완전히 잘 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 시대 예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나라의 혹시 경우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이게 참 이 뭐 작은 땅덩어리에 너무 훌륭한 예술가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서울이라는 도시에 다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모두가 그 좋은 무대에 서고 모두가 이렇게 그 실력에 걸맞는 기회를 보장받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할 수 있는 말은 본인 안에 각자 마음 안에 어떤 뜻이 있다면 그걸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당장의 좋은 무대는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불씨는 그 쉽게 꺼지기도 하니까 그 불씨를 살려서 나아가는 게 설령 이렇게 좋은 기회를 빨리 얻지 못하더라도 길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엠님, 콩쿠르 이전 양로원 비롯 사회봉사라는 개념 있는 콩쿠르가 어떤 콩쿠르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음악을 해야 하는지 콩쿠르 참여자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콩쿠르 같습니다. 아, 그, 그 당시 미국의 클리브랜드 콩쿠르였는데요. 그때가 코로나로 한창 더 그 해외로 오가는 게 쉽지 않았던 때라 사실 그 양로원에서 공연을 하면서도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면은 그 건강도 정말 위태하신 분들도 있고 그 아무래도 노인분들이니까 그런 게 민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 한 4, 50명 되는 그 노인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어서 이제 제 연주를 들으셨다는 게 그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 이 소외계층을 위한 뭔가 이 콩쿠르 전문된 시스템이 있으면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서 요새는 그 어떤 콩쿠르를 통해서 병역 혜택을 받은 그 네, 예술 요원들이 그런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음악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엘리케이 그라나도스의 고에스카스 모음곡 1번 사랑의 속삭임 발체로 듣습니다. 피아니스트 김홍기가 연주합니다. 엘리케이 그라나도스의 고에스카스 모음곡 1번 사랑의 속삭임을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뷰를 더 하고 싶어서 제가 발체로 들려드렸으니 꼭 전곡 나중에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피아니스트 김홍기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피아니스트 김홍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가 누구입니까? 아, 이거 옛날에는 이 질문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딱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피아니스트 중에서는 아레 리치랑 플래트네프. 네. 한국 피아니스트 중에서는 물어봐도 될까요? 백건우 선생님 연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세 분의 특징이 너무 다른데요. 아, 근데 세 분의 만약에 공통점이 있다면 소리가 굉장히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건원 선생님의 소리, 물론 아르에리치의 소리, 플래트네프의 소리 다 다르지만 네. 그 소리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그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피아니스트 김홍기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김홍기, 우리 청소년 음악가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음악을 전공하는 어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떤 학부모님들도 이제 와우.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전공을 결정하는 것도 제 의지로 결정을 했고 사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전공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를 입시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느끼셔서 "그거 정말 하고 싶은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결정해서 걸어온 길이라
저도 이제 제가 선택한 길에 책임을 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악을 공부하는 어떤 학생들이나 학생을 두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본인이 정말로 이걸 원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사랑해서 하는지, 그리고 그걸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걸 감당할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의 결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을 통해서도 제가 잘 안 됐던 경험도 많고, 뭐 잘 됐던 경험도 많지만 그 잘 됐던 경험으로 제 인생이 갑자기 잘 풀리지도 않았고, 그 안 됐던 경험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뭐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그 제가 열심히 해온 것만 기억에 남고, 그게 곧 저를 설명하는 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아니스트 김홍기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음, 연주를 통해서 네. 그 사람들이 더 클래식 음악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깊은 사색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피아니스트 김홍기의 또 생각과 연주를 교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연주 있으면 꼭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네, 이제 출연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애청자분들이 다 응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출연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또 독일로 돌아가셔서도 멋진 연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경희 클래식 수요 초대석 피아니스트 김홍기와 함께했습니다.